잠깐만요. DNA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쓰겠습니다. 출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DNA 검사하고 나서 서명하겠다고.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정신이 있니? 하지만 강민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아내 핸드폰에서 본 그 메시지. 조심해, 너 남편 요즘 자주 내려온대? 회사 팀장이 보낸 그 한 줄이 모든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0%. 7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던 남자. 그의 좌절과 반전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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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진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우 35이었습니다. 그는 건설 중장비 기사였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했는데 한 번 나가면 한 달, 길게는 2달씩 현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왔습니다. 아내 수진이와는 결혼한 지 7년째였습니다. 수진이는 대구의 한 이벤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대구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40. 민우의 월급이 한 달에 350에서 400 사이였으니까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늦게 가지려고 했습니다. 일단 전세금이라도 모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오빠 나 애기 생긴 것 같아. 그때 민우는 강원도 양양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현장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반장님한테 말했습니다. 반장님, 저 집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와이프가 임신했대요. 그래. 축하한다. 어서 다녀와. 민우는 그날 밤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집 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침에 눈뜬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오빠 언제 왔어? 새벽에 우리 애기 보러 왔지. 그날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초음파로 작은 점 같은 걸 보여주더군요. 여기 보이시죠? 아기 심장 뛰는 거예요. 깜빡이는 작은 불빛. 민우는 그게 자기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민우는 가능하면 일찍 집에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야근 수당 포기하고 주말이면 무조건 대구로 갔습니다. 수진이 혼자 임신 기간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로 산 아기 침대, 인터넷에서 산 벽지. 민우가 직접 벽지를 발랐습니다. 손재주가 없어서 삐뚤빼뚤했지만 수진이는 좋아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우리 애기 이쁘게 키우자.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벌어올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진이가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민우가 집에 오면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누구야? 응. 회사 사람. 밤 11시에 무슨 회사 전화? 행사 준비 때문에. 다음 주에 큰 행사 있거든. 민우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한 달 전부터 현장 일을 쉬었습니다. 반장님한테 사정 말씀드리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지. 다녀와. 2024년 3월 15일 딸이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7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딸입니다. 축하드려요.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 자기 딸이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수진이는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와 민우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기는 수진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꼼지락거리는 손. 오빠, 우리 딸이야.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폭신한 느낌, 따뜻한 체온. 그의 딸이라고 믿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버지 성함이랑 주민번호 적어주세요. 민우는 볼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의 비밀스러운 통화들, 핸드폰 뒤집어 놓는 모습, 그리고 한 달 전 수진이가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에 뜬 카톡 알림. 발신자는 팀장님이었고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조심해. 너 남편 요즘 자주 내려온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사 팀장이 걱정해주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우의 목소리가 회복실을 채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쓰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민우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DNA 검사하고 나서 서명하겠다고. 장모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내 와이프가 애 낳느라 죽을 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저도 확신하고 싶어서요. 제 아이가 맞는지. 확신은 무슨? 당연히 내 아이지. 민우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정우진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정우진 팀장. 당신 회사 팀장 말이야. 장모님이 딸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이게? 수진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오빠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라고요?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 캡처해둔 카톡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심해. 너 남편 요즘 자주 내려온대? 그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회사 후배 지은이한테 들었어. 당신이 팀장이랑 자주 단둘이 회식한다고. 작년 가을부터. 장모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진실을 말해. 지금, 당장.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팀장님이랑은 그냥 업무 관계야. 그럼 DNA 검사 받는 거 문제 없겠네. 민우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내가 확신이 있어서 이러는 거지? 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내 편이다. 민우는 서류를 간호사에게 돌려줬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불렀지만 민우는 돌아서서 회복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민우는 현장에서 타고 다니던 봉고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우야,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내 편이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민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결국 현장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하루 35,000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DNA 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민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와 민우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집에 올 거야? 아니,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오빠,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야, 벌써 왔어? 애기 괜찮아? 반장님이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민우는 다시 포크레인에 올라탔습니다. 굴삭 작업을 하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흙을 파고 옮기고 싸는 단순한 작업. 그게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차를 몰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 아이라면, 아니라면, 진료실 앞에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민우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0%. 민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보시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에게 건네셨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수진이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오빠. 이건, 이제 믿으시겠어요? 오빠 잠깐만.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병원에서 2번 검사했어.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이 딸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짜야? 정말 그 사람 아기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우야, 이제 어쩔 거니? 이혼합니다.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잘못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아기는 죄가 없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키울 수는 없어? 안 됩니다. 장모님, 저도 7년 동안 수진 씨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국 현장 돌아다니며 한 달씩 집 비우면서도 가족 위해서 참았습니다. 근데 수진이는 뭘 했습니까? 수진이가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민우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수진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오빠, 돌아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정신 없었어. 외로웠고, 오빠는 맨날 집에 없고. 그게 핑계가 돼. 아니, 핑계가 아니라. 오빠, 나 진짜 오빠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이제 하지 마. 오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우는 봉고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일단 운전했습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현장 근처 포장마차였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저씨, 소주 한 병 더요. 손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소주를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우 씨죠? 저는 정우진입니다. 민우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왜 만나야 합니까? 수진 씨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라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민우는 주소를 말해줬습니다. 30분 후 정우진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의 구두, 잘생긴 얼굴, 키도 크고. 강민우 씨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정우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와의 일 제 잘못입니다. 인정으로 끝날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양육비, 생활비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민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수진이랑 결혼하세요. 정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서요. 네, 저도 아내가 있습니다. 애들도 둘 있고요. 민우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이랑은 일시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은 처음 봅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민우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신자 확인 안 된 경우 이혼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재산이랄 것도 없습니다. 전세금이 전부인데 반반 나눠도 됩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셔야죠.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강민우 씨와 박수진 씨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말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7년의 결혼이 단 한 달 만에 정리됐습니다. 재판정을 나오는데 수진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오빠. 민우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진짜 후회하면서 살 거야. 그것이 수진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세금을 정리하고 민우는 현장 근처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월 30만 원짜리 작은 방. 싱글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포크레인에 올라타 하루 종일 땅을 팠습니다. 퇴근하면 고시원으로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3개월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현장으로 가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려다가 문득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현장 근처에 작은 해장국집이 있었습니다. 24시간 해장국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앞치마에 묶은 머리. 해장국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식당은 작았습니다. 테이블 5개. 이른 아침이라 손님은 민우 혼자였습니다. 여기요.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민우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매일 아침 그 식당에 갔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현장 일하세요? 네, 중장비 기사입니다. 힘드시겠어요. 날씨도 더운데. 괜찮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안 드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표정 보면 다 알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견이긴 한데요. 힘든 일 있으면 밥이라도 잘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몸도 마음도 무너져요. 그 말에 왠지 목이 메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평소보다 늦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8시쯤. 손님, 저녁에 오시네요? 오늘 야근했습니다. 피곤하시겠어요. 뭐 드실래요? 해장국이요. 네. 해장국을 먹는데 사장님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시면 소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오늘 장사 끝났거든요. 네, 사장님이 소주를 가져왔습니다.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술 마시는 게 싫더라고요. 같이 한잔해요. 감사합니다.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날씨, 장사, 현장일. 그런데 문득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손님, 결혼하셨어요? 했었습니다. 아, 이혼하셨구나. 네, 저도요. 민우는 사장님을 봤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거든요. 그랬군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그들은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 아기, DNA 검사, 이혼.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거든요. 남편이 회사 후배랑 바람 피웠어요. 1년 넘게.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죠.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런 일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늦게 민우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문 앞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손님, 이름이 뭐예요? 강민우입니다. 저는 한지원이에요. 내일도 오세요. 아침에.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매일 아침 그 식당에 갔습니다. 지원 씨는 항상 밝게 맞아줬습니다. 민우 씨, 어제 야근했어요? 피곤해 보이네요. 조금요. 오늘은 계란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기운 내세요.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우한테는 큰 위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일주일에 2~3번은 저녁에도 그 식당에 갔습니다. 지원 씨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왜 중장비 기사가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려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자격증 따면 돈은 괜찮게 번다고 해서 시작했죠.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뭐 다른 일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저도 식당 처음 시작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식당을 하셨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살 때는 집에서 애들만 키웠거든요. 애들이 있으세요? 응. 아들 하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친정에서 키우고 있어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 애 학비라도 보내주니까. 지원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지원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민우 씨.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신데요. 지원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네요. 요즘 통화도 안 하고. 바쁜가 봐요.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거예요. 엄마가 이혼했다고 창피한 거죠. 민우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날 밤 그들은 소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지원 씨는 취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지원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둘 다 운이 없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 식당에 갔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녁에도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오늘 장사 일찍 끝났어요. 같이 산책할래요? 네, 좋아요. 그들은 현장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민우 씨, 네, 우리 이거 뭐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우리 관계요. 단골 손님이랑 사장님? 아니면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지원 씨가 좋습니다. 저도요. 지원 씨가 웃었습니다. 근데 우리 천천히 가요. 둘 다 상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죠. 그날 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고 지원 씨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우 씨, 영화 볼까요? 좋아요. 평범한 데이트였습니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지원 씨가 물었습니다. 민우 씨, 결혼 생각 있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한 번 실패해서 겁이 나요. 그럼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건 어때요? 결혼 안 하고. 그것도 좋네요.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났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원 씨가 전화했습니다. 민우 씨, 우리 아들이 대학 붙었대요. 축하해요.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삼겹살 쏠게요. 그날 저녁 그들은 고깃집에 갔습니다. 지원 씨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우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옆에 있어줘서요.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중장비 기사로 일했습니다. 전국 현장을 돌아다니며 한 달씩 집을 비웠지만 이제는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달랐습니다. 지원 씨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좋아하고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문득 수진이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제 민우의 인생에서 너무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지원 씨 식당에서 같이 장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우 씨, 네, 우리 이렇게 사는 거 괜찮죠? 뭐가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저는 좋은데요. 저도요. 지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 씨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저도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는데 반장님이 불렀습니다. 민우야, 잠깐 와봐. 네, 반장님. 민우야, 너 다음 달부터 현장 소장 해볼래? 네, 저요? 흥. 네가 일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반장님. 현장 소장이 되면 월급이 5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지원 씨 곁에 더 자주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지원 씨한테 말했습니다. 지원 씨, 나 현장 소장 된대요. 진짜요? 축하해요. 이제 대구에 더 자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매일 아침 해장국 먹으러 오세요. 그럴게요. 그날 밤 그들은 작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민우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잘하고 있어요. 지원 씨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우는 지원 씨와 함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걷는데 앞에서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기 카트에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민우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민우 씨, 괜찮아요? 지원 씨가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 사람이 네, 제 전 부인이에요. 아이가 컸네요. 그러게요. 그들은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원 씨가 물었습니다. 아까 전 부인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냥 아무 기분도 안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본 것 같았어요. 다행이네요. 왜요? 그 말은 민우 씨가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다는 뜻이잖아요. 지원 씨 말이 맞았습니다. 민우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원 씨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지원 씨는 입대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 어른이 됐네요. 잘 키우셨네요. 민우 씨 덕분이에요. 민우 씨가 옆에서 힘이 돼줘서 제가 뭘 했다고요? 있어줬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민우는 지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지원 씨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서로 덕분이네요. 그러게요. 지금 민우는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원 씨는 여전히 식당을 합니다. 장사가 잘 돼서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1명 뽑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가끔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부산, 강릉, 제주도. 민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거짓 위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수진이와의 7년은 민우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출산실에서 DNA 검사를 요구했던 그날, 민우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우는 지원 씨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해장국 한 그릇. 지원 씨가 건넨 미소. 민우 씨,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신 분 계신다면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우의 이야기는 배신당한 한 남자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출산실에서 DNA 검사를 요구했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거짓 위에 세운 가족보다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수지는 외로움을 핑계로 불륜을 이어갔고 결국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 민우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시원 월세방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해장국집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지원 씨 역시 배신당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함께 걸어갔습니다. 결혼이라는 증명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우처럼 진실을 선택할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